일본, 중국에서는 한국에는 성형한 사람들이 많다며 비아냥거리기 일쑤인데요. 고리적 통계를 들이밀면서 말이죠. 국가별 성형 시술 건수에 대한 통계였는데요. 이면에 허수가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언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통계는 자국의 사람들이 받은 성형수술 횟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가 수행한 성형수술 횟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몰려와 받은 성형 횟수도 포함되는 것이죠. 매년 한국으로 성형 원정을 온다는 기사는 발에 치이도록 많이 봤는데요. 그중 가장 원정을 많이 오는 국가는 당당하게 일본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물론 성형의 목적 외에 다른 진료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성형을 목적으로 온 경우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만큼 의료 강대국임이 증명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맞물려 일본의 유명 배우들이 잇따라 한국에서 성형을 했음을 밝히고 있어 큰 화제를 몰고 왔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배우뿐 아니라 성형 마니아기로 유명한 중국의 사례들도 있으니 끝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죠. 일본의 타카시마 메이미라는 여배우가 한국에서 성형을 했다고 폭탄 고백을 했죠. 메이미는 전직 코스튬 플레이어 출신으로 아이돌 활동까지 하다가 배우로 변신했는데요. 무려 700만 엔이 넘는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메이미는 방송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고통을 극복하고 120% 노력과 돈의 힘으로 만들어진 내 얼굴이 사랑스럽다라며 콤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 당당하게 성형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성형 전 주위 친구로부터 고릴라를 닮았다며 놀림을 받기도 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성형수술에 도전했다고 하죠. 메이미는 턱의 위치를 바꾸는 양악수술을 포함해 치아 교정까지 1년이 넘는 인내의 시간을 버텨내고 놀라운 모습으로 변신을 한 것인데요. 일본도 성형수술을 잘할 텐데 한국까지 가서 성형을 했다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메이미는 한국 성형외과는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형시술 보여준다. 내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라며 성형은 한국에서 하는 걸 권유한다고 한국의 성형외과를 극찬하기도 했죠. 또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한 것이 성형이라며 숨기고 싶지 않고 당당히 성형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등학교까지는 공부에 매진하다가 대학생이 되어 메이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외모에 신경이 쓰이게 되었다고 하죠. 성형 전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지만 귀여움을 추구했던 그에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라는 조언으로 성형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한국 여자 아이돌 중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돌이 있어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코를 수술했다고 하는데요. 메이미는 수술 후 아이돌, 배우, 카페 경영 등 다방면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80%를 완성했다며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수술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하죠. 메이미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엄청 예쁘게 변했네. 다른 사람 같아. 하지만 원래 얼굴도 정면에서 보면 못생긴 것 같지도 않아. 개성적인 느낌이긴 한데 완전 귀여워졌어. 성형 성공 타입이네. 근데 더 이상 하면 망쳐버릴 것 같아. 이 사람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성형으로 행복하게 얻었다더니 섹시 여배우가 됐구나. 토대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잖아. 굵기만 하네. 아마존 숲을 개간한 수준인가 했더니 황폐해진 정원을 정원사에게 부탁했을 정도. 이건 좀 예뻐졌네. 콤플렉스를 안고 살기보다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좋겠다. 요즘 사고방식이군.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본인이 공개한 사진이라면 귀엽지만 그 이외에는 얼굴이 부자연스럽지.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이렇게 귀여운 거면 됐잖아. 귀여운 사진에 못생겼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감성이 못생겼으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저리라도 가서 수행해야지. 완전 귀여운 것 같아 훨씬 좋은걸.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얼굴은 이 사람 원래 얼굴보다 못생긴 여자가 예쁜 피부, 예쁜 머리 청결감이 있다고 해서 엄청 인기 있는 애가 있어서 여자애들은 모두 성형 따윈 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그거구나. 성형을 해서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형과 외모의 인생을 보내게 되어 있어서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해. 이런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겠지만 메이미를 응원하거나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녀의 직업적인 선택을 비하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후카다 에이미 또한 메이미와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했다며 공개한 바 있는데요.
학창시절 뚱뚱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그는 체중 25kg을 줄이고 아이돌로 활동을 했지만 인기를 크게 얻지 못하여 성형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성형수술 후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배우의 사진이나 기사에는 늘 일본이 낳고 한국이 완성했다는 댓글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또한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성형을 받고 온 사실을 비꼬며 한국은 성형일이 나라라며 성형한 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며 한국의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요즘 시대 외모 비하를 하면 안 되지만 일본인들의 외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자면 일본은 외모 콤플렉스가 심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일찍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계의 무역상이나 탐험가, 여행가들이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표현하고 남겨놓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1901년 한 보스턴 신문에 기고된 일본인의 외모에 대한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속에는 일본의 모든 주민들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두 재지고 좁은 눈, 성근 수염, 납작하고 평평한 콧날, 누런 피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일본인들의 외모는 이렇고 일부가 아니라는 뉘앙스로 볼 수 있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인데요. 일본인의 작고 예쁘지 않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게 사실이죠. 이런 데서 출발한 일본인들의 외모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이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실상은 다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형 관련 통계는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 통계지 한국 사람의 성형 횟수는 아닌데요. 팬데믹 이전 2019년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성형을 목적으로 한국의 병원을 방문해 진찰 및 시술을 받은 일본인이 6천여 명에 달하며 그 이전에 연간 3천여 명에 못 미쳤던 것을 고려하면 한국으로 원정 성형을 온 사람의 숫자가 최근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이미처럼 한국 여성 아이돌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성형 미인이라고 욕을 하면서 뒤로는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고 있죠. 성형에 있어서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가 많은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성형 사례가 많은 곳입니다. 10대 여고생이 3년 동안 전신 성형만 100번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죠. 성형을 300번이나 받은 중국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만 따지면 무려 15년 동안 성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성형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는 현재의 톱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노력의 결과였으며 모델 대회에 나가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됐으며 그토록 자주 드나들던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업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우들처럼 한국에 성형하러 왔던 중국 여배우도 있는데요. 중국의 송혜교라고 불렸던 배우인데요. 신인 때 한국 성형외과에 와서 송혜교처럼 수술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한국에서 안면윤관, 쌍꺼풀 수술을 한 후 짝퉁 송혜교로 활동을 재개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송혜교 도플갱어로 변신한 모습이었는데요. 메이크업 스타일까지 모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의사들이 중국으로 초빙되어 중국에서 한국 의사에서 수술을 받는 패키지 등이 생겼다고 하죠. 한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내 성형붐이 일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전역에 있는 무면허 클리닉은 6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면허 성형외과에서 하루 평균 110건씩 연간 4만 건이 넘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 여배우 가오리는 최근 중국의 SNS인 웨이보를 통해 코 성형 부작용 피해 상황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수술 부작용으로 코끝 피부가 괴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하죠. 사실 성형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형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형에 대한 많은 거부감과 과도기적인 모습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또한 무엇이든 양면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성형은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위에 일본의 두 배우도 말하고 있죠. 자신감을 찾고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수단이었다고 말입니다. 성형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사람, 아닌 사람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